김동훈님과 함께했습니다. MPI 회사의 중앙관리자로서의 역량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4번 강의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젊은 친구가 아주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MPI 회사부터 좀 소개를 해보실까요? MPI는 복합 소재를 활용해서 이제 카니발, 썰루프 타입이라던가 하이루프 쪽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네. 비행기도 이제 업체 쪽에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비행기 날개나 혹은 하이루프 그리고 이제 축제에 사용하는 조형물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곤 합니다. 네. 회사가 굉장히 젊은 회사인 것 같아요. 대표가 나이가 28이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젊은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대표께서, 중앙관리자를 이렇게 교육을 받으라고, 할애해주는 정도로,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발탁되신 것이 참 영광인 것 같아요. 기쁨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여기 오셔서 느끼고 배운 점, 성장했다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수강 목적은 네. 회화법과 발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발표도 이제 키워드로 말하는 거나 네. 혹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전달력 있게 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중앙관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야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실은 스킬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마인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연습문을 통해서 3가지를 제가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목표가 중요한데 그 목표를 정하려면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란 소명의식, 사명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목표 밑에 하위 개념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째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면 생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방에 끝나겠다. 이것은 옛날 생각이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꾸준히 반복함으로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멘토를 찾아라. 전문가를 찾아라. 그래서 그 일을 더 정확하게 알아서 시행착오 없이 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가져라는 것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목표와 목적, 그 다음에 생활화, 그 다음에 멘토.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첫 시간을 했고요. 2번째 시간에는 슬로우 퀵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막 서둘게 되거든요. 서둘다 보면 착오가 생기고 실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조목조목 차분하게 진행을 했을 때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야무지게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로우 퀵킥. 좀 어떤 일을 하실 때 서두르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일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면은 저는 많이 이제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판단이 흐려지면서 이거를 그렇습니다. 대표님한테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네. 제가 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내가 네.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대표님에게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다가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네. 그리고 침착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슬로우 퀵퀵. 천천히 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천천히 하시게 되면 침착한 어조로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서둘 망자를 보면 마음 심자 더하기 이를 망자거든요. 서둘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려요. 서둘다 보면 지혜를 잃어버려요. 서둘다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매사 슬로우, 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뭘 했죠? 키워드로 말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패깅 시스템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개 덕목을 암기시켜 드렸습니다. 네, 절제, 침묵, 정돈, 결단, 검약, 성실, 근면, 정의, 평정, 청결, 중용, 순결, 겸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유지하고 지키려면 겸손이 최고다. 낮추어라. 숙이면 숙일수록 당신한테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려면 남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평정, 마음의 평화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명예가 있거나 부귀영화를 누려도 필요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뭐 이런 것들을 분별 있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본인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개 덕목 중에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간 관리자로서 네. 듣고 이제 이게 바로 나의 원하는 세 가지다라고 느꼈던 게 결단입니다. 우선 중간 관리자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생각했던 거를 직원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지를 못한다면은 회사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의 결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단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용하라. 물과 기름처럼 딱 그 중간에 가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의 중용입니다. 네. 흑백 논리로 따지면 흑색 분자가 아니라 흑색 분자는 폄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중용이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야물지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는 뜻의 중용주의를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네네. 이해되셨죠? 네.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침묵하라입니다. 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에선 이게 나올 게 아닌데 라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프랭클린 13가지를 듣고 나서 네. 침묵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덕장이고 용장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비겁한 짓이고요. 또 분별 없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넉넉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르려면 지혜로워야 되죠. 맞습니다. 지혜로우려면 지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감성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말하기 훈련 중에서 박진영이의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해지자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상해지려면 주목을 받게 되고 주목을 받다 보면 견제를 받게 되는데 그 견제를 이기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만용이 아니고 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을 무장하고 또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머리, 지력, 가슴, 감성력, 허벅지, 체력 세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세 가지 다 겸비하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쇄신하고 계시죠? 네. 네.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뭐였을까요? 두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테마로 이야기를 해라.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 구체적인 걸 가지고 설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너무 일중심적으로 성과 중심적으로 몰아붙이면 밑에 사람들이요 짜증내고요 또 저 사람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이야 맞습니다. 이렇게 안미가 됩니다. 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사람 중심으로 따뜻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도 그렇고 스피치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득하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삶의 지혜였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곧 그것이 뭐예요?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말을 할 때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호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말을 잘하려면 목표와 목적을 정하라. 그 다음에 생활하라. 그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라. 멘토를 찾아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말을 했던 것이 천천히 조목조목 차분하게 말을 풀어가라. 슬로우 퀵퀵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하려면 실력과 도덕성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좀 너무 평이한 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좀 이상한, 좀 툭 튀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것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부채성을 가지고 설득하면 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나 또 스피치를 하는 것이나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걸쳐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 스피치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네. 한 번에 되는 건 다 없습니다. 네. 천천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생활하십시오. 네. 또 다음 기회에 네. 만들어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